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님 지금이 엄청 바쁘신 시기라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연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새 저희 아이들부터 해서 요새 아이들이 태블릿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학습을 또 태블릿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무작정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못 맞고 어차피 쓰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면 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좀 얻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전문가님 만나시기 전에 뭐야 이거? 뭐예요? 퀴즈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퀴즈?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지켜달라고? 이거? 디지털 세상 지키러 가기. 바야흐로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하지만 윤리마을은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디지털 전문 탐정이 된 당신, 윤리마을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볼까요? 고! 번째 이용될 수도 있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다음 중 가장 위험한 게시글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걱정이었단 말이야. 잘했다. 자, 아이와 방문한 휴가지에 명소 사진을 올린 와이엄. 진짜 완전 공감돼. 그래서 우리 다 뒤에 거 막 다 치고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아하 이거지. 그렇지, 맞췄어. 아이의 유치원 이름 거중. 과도한 쉐어 런팅, 쉐어 런치 아니야? 쉐어 런팅이라고 하는구나. 쉐어 런치. 쉐어 런팅의 뜻이 공유와 양용.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아닌 사람이야. 용의자의 너 아역배 해도 되겠다. 예뻐서 그러는데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용의자 B,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용의자 C, 최근에 이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너도 꼭 봐. 잠깐만. 너무 맞추고 싶다. 에잉? 3번 맞네. 3번 맞아. 그렇지. 당연히 2번 아닙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오! 나 디지털 명탐정이라고 나왔어. 호호호. 쇼. 좀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 좀 약간.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 풀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그래요? 오셔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디지털 안전지킴이 샘 송해덕입니다. 선생님도 퀴즈 풀어보셨나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만점? 네, 맞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저희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아빠들, 엄마들, 학부모라면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쉽게 접할 수 있나요? 네, 디지털 윤리.kr에 들어가시면 네. 누구라도 무료로 해보실 수 있어요. 오. 네, 사실 이 디지털 양육 태도 부모님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서 배우자하고 같이 좀 퀴즈도 풀어보시고 네. 대화도 해보시면서 합을 맞춰보시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확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면 애들이 맞아요. 혼동스러워요. 네. 네, 오늘 그럼 기준을 한번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퀴즈를 해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또 이해가 안 갔던 점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몇 가지 헷갈리는 건 있었는데 일단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쉐어런팅이 과도한 쉐어런팅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쉐어런팅, 쉐어런치 아니야? 런팅이라고 하는구나. 살짝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뭡니까? 네, 이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요즘에는 자녀의 모습을 정말 SNS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디지털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추억을 저장하고 싶고 남기고 싶으니까 저만 해도 저도 모르게 쉐어런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쉐어런팅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실물 사진으로 사진첩에 사진을 끼워서 추억을 보관했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SNS가 바로 그런 기능을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이의 모습을 올리면서 또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부모님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전우열까지 생깁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아요. 또 함께 육아 정보를 나눠볼 수 맞아요. 있죠. 근데 가끔씩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면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뭐 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원치 않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그냥 아이 모습을 공개하는 네. 게 사실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 그래서 드림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아빠 이 사진 나 안 좋아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귀여운 거야. 네. 근데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의사를 묻지 않고 아이 모습을 공개하는 게 이 아이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맞으니까 또 맞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그 잣대가 심하지 않나.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정보 공유 습관이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버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 오버쉐어런팅의 문제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의 개인 정보가 악용이 돼서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진이나 영상 배경으로 아이가 사는 곳이나 재학 중인 학교나 학급을 알아낼 수 있고요. 가능하죠. 아이가 입은 옷이나 육아용품을 통해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아이의 반복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의 활동 배경이 되는 장소라든지 심지어 아이의 스케줄까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또 실시간으로 올릴 때는요, 요즘에는 아이의 현재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피싱이라든지 데이터 유출을 통해 가지고 다크웹에서 얻은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이의 신원이 도용될 수가 있는 거죠. 저만 해도 선생님 올리잖아요. 그럼 와요. 그 장소에. 정말요. 어느 장소에서 내가 커피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네. 그 장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알았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그 지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힘없는 맞아요. 아이들은 아이가 문제인 거죠. 아이들은 문제죠.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문제인 거죠. 옛날에는 아이 한 명 낳으면 동네가 아이 한 명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공유하고 싶었고. 하여튼 이 쉐어런팅이 요즘에 또 양육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경각심은 확실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요, 2023년 4월부터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숨김,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지우개 서비스는 진짜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쉐어런팅에 대한 조치로 본인이 아닌 부모나 제3자가 게시한 글도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훗날에 아이를 위해서 가이드를 지켜가면서 SNS에 공유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게 쉐어런팅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오버쉐어링 되면 안 되잖아요. 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신체적인 노출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SNS에 사진을 이렇게 찍지 말래. 지금도 되게 위험해. 지문까지 확대해서 범죄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디지털 명탐정 하시네요. 진짜. 네. 그리고요, 이 지원서라든지 접수증, 배송장, 합격증 이런 여러 가지 이 텍스트가 쓰여진 문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특히 합격했을 때 개인 정보가 이때는 노출이 되니까 올리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택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래퍼가 그것 때문에 강도를 당했어요. 자랑하잖아요. 플렉스. 뭐 이거 새로 산 신발. 뭐. 그 소포에 있는 그 주소 보고 바로 20분 만에 가서 현장에 급습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수의 사진과 글들을 모아가지고 연계 분석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 기법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개인정보 노출이 없어도 여러 게시글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요, 이 온라인에 업로드된 정보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가 볼 수가 있고 맞아. 또 이 재배포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늘 유념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SNS에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미리미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 하잖아요. 그루밍이라는 말이 뉴스에서만 나왔던 범죄 용어인데 근데 아이랑은 SNS 이게 안 붙거든요, 뭔가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은 후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또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맞아. 성적 욕망이라든지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아이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 또는 환심형 성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해.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끔찍해. 이 그루밍이라는 위험천만한 범죄를 단순히 뉴스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안전과 연결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디지털 그루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사실 보면은요, 이 기프티콘이라든지 문화상품권 같은 아주 작은 선물을 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상품권을 주는 게 저희는 책 사라고 줬잖아요. 아이들이 그걸로 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악용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프트콘 이거 환장해요. 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같은 선물을 주는 사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경계하도록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상대가 핸드폰 번호를 요구한다든지 만나자는 제안을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절을 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꼭 지도를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있을까요? 네, 사실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딥페이크 관련해서입니다. 이거 들어야 돼. 딥페이크가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인 건지 아니 그냥 이게 기술적인 용어인 건지 그러니까 AI가 나쁘다는 아니잖아요. 딥페이크 자체는 AI 기술이죠. 문제는 이게 10대 아동들에게 있어서 성범죄로 그쵸. 이용이 되고 있고 악용이 되고 있다는 데 있죠. 네. 지난 3년 동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를 보면은 74%포인트가량이 10대라고 합니다. 와. 피해자도 60%포인트가 미성년자였습니다. 10대들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 10대들은 단순한 그런 취미라든지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긴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요,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이 재미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여학생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돌려본 다음에 삭제한 학생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삭제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도요? 사실 디지털로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삭제한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이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핸드폰에 저장한 학생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중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끔찍하네요. 그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더 끔찍하고요. 디지털 윤리 퀴즈 풀어보면서 궁금했었던 것 한 3가지 정도 살펴봤던 것 같아요. 네, 오버쉐어런팅, 뭐든지 과도하면 안 되죠. 네. 온라인 그루밍,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지켜보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정말 중차대한 범죄다라는 거 부모님들이 항상 인식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귀찮은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하나하나 좀 신경 쓰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쁘게 잘 지키면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네. 나 어떡해. 나 완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아.